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나관중의 삼국지연의 제3회입니다. 한나라 말기 그 동탁의 폭정 때문에 정말 천하가 시끄러웠잖아요. 네, 맞습니다. 동탁의 잔혹함이야 다들 아실 테고, 여기에 맞섰던 초기 움직임들, 특히 그 반동탁 연합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허무하게 무너졌는지 그 과정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특히 조조, 관우, 여포 같은 핵심 인물들. 이들의 활약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뭐부터 시작할까요? 역시 동탁 암살 시도겠죠? 네. 그 원소가 왕윤한테 밀서를 보냈는데 사실 왕윤도 뾰족한 수가 없어서 막 절망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조조가 딱 나타나죠. 아, 내가 하겠다 이러면서 왕윤의 그 보검 칠성보도를 빌려서 동탁을 치겠다고 나섭니다. 정말 대담했어요. 진짜 대단하죠. 실패하면 그냥 본인뿐 아니라 가문 자체가 끝장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만큼 당시 상황이 절박했고 또 조조라는 인물의 어떤 배짱, 야심 이런 걸 처음부터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실패하잖아요. 아슬아슬하게. 네, 그 동탁 침실까지 들어가서 칼을 딱 뽑으려는데 거울에 비친 걸 동탁이 봐버리죠. 아찔한 순간이었겠네요. 근데 조조가 또 임기응변이 뛰어나잖아요. 이 보도를 바치러 왔습니다 하고 둘러대고 마침 또 여포가 좋은 말을 끌고 와서 그거 시험해 본다는 핑계로 겨우 빠져나오죠. 네. 이 실패가 오히려 조조에게는 뭔가 다른 길을 가게 하는 계기가 된 셈이죠. 맞습니다. 혼자 힘을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도망치는 과정에서 조조의 또 다른 면, 좀 어두운 면이 드러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 여백사. 아, 그렇죠. 진공이랑 같이 도망치다가 아버지 의형제인 여백사 집에 들렀는데 오해 때문에 일가족 8명을 그냥 다 죽여버리죠. 심지어 나중에 술 사서 돌아오던 여백사 본인까지 죽이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남긴 그 말. 차라리 내가 천하 사람을 저버릴지언정 천하 사람이 나를 저버리게 하지는 않겠다. 이게 참 섬뜩하죠. 여기서부터 조조라는 인물의 복잡성, 어떤 면에서는 냉혹함이랄까?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잔인함을 넘어서 대의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 그런 게 처음 드러난 사건이죠. 같이 했던 진궁조처 질려서 떠나버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조조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군사를 모으고 황제의 명을 사칭해서 경문을 띄웁니다. 동탁을 토벌하자고. 네, 이 경문에 호응해서 각지 제후들이 모여들죠. 원소, 손견은 물론이고 북평태수 공손찬 밑에 있던 유비관우 장비, 삼형제도 이때 합류하고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됩니다. 원소가 맹주가 되고 손견이 선봉, 원술은 군량 담당. 근데 이 연합 시작부터 좀 삐걱거립니다. 첫 전투인 사수관 전투에서 손견이 정말 용감하게 싸웠거든요. 근데 군량을 맡은 원술이 이게 참 손견공을 시기해서 보급을 제때 안 해줘요. 내부 분열의 씨앗이 벌써. 네, 결국 손견이 패배하고 말죠. 이게 연합 내부의 어떤 불신, 갈등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탄 같은 거였어요. 이런 좀 답답한 상황 속에서 영웅이 등장하죠. 바로 관우. 그렇죠. 동탁의 맹장 화홍이 연합군 장수들을 막 베면서 기세를 올릴 때 제후들이 다들 겁먹고 있는데 관우가 딱 나서잖아요. 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다 하고 나가서 진짜 순식간에 화웅 목을 베어오죠. 정말 통쾌한 장면이에요. 맞아요. 연합군 전체의 무력함 속에서 개인의 영웅성이 얼마나 빛날 수 있는지 그걸 딱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런 분위기를 타고 이제 동탁이 직접 나서는 호려관 전투로 이어집니다. 네, 호려관, 낙양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관문이죠. 여기서 그 유명한 여포가 등장합니다. 여포. 진짜 삼국지 최강의 무력을 자랑하는 인물이죠. 그렇죠. 연합군 장수들이 여포 앞에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그야말로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나가죠. 그때 장비가 분연히 뛰쳐나가죠. 세성 가진 종놈아! 외치면서. 네, 장비가 먼저 맞서 싸우고 곧이어 관우, 그리고 유비까지 가세해서 삼형제가 함께 여포를 상대합니다. 삼국지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죠, 정말. 맞습니다. 당대 최강 여포의 무력과 유비 삼형제의 그 끈끈한 결속력, 용맹함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 결국 여포를 죽이지는 못했지만 삼형제가 힘을 합쳐서 그를 물러나게 만듭니다. 연합군 사기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여포가 물러나니까 동탁이 그냥
수도 낙양에 불을 질러버리고 황제랑 백성들 데리고 장안으로 냅다 도망가 버리죠. 네. 연합군은 폐허가 된 낙양에 입성하긴 했는데 이미 싸울 상대는 사라진 뒤였고 조조만 계속 추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들 그냥 무시하죠. 조조 혼자 쫓아갔다가 오히려 크게 패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연합이 와해되는 계기가 옵니다. 바로 손견이 낙양의 한 우물에서 아, 정국옥세, 황제의 도장이죠. 네, 그걸 발견하고 몰래 숨겨버려요. 맹주인 원소가 이걸 알고 내놓으라고 막 압박하는데 손견은 거짓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고는 자기 근거지인 강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결국 동탁타도라는 큰 목표로 모였는데 서로 믿지도 못하고 각자 자기 욕심 챙기기에 바빴던 거네요. 원술의 질투, 손견의 옥새 욕심, 또 다른 제후들은 자기 세력 불릴 생각만 하고. 맞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연합은 내부의 분열과 사리사욕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 버린 거죠. 동탁이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도 단결하지 못했어요. 오늘 저희가 동탁 암살 시도부터 조조의 어떤 냉혹한 면모, 관우와 삼형제의 눈부신 활약, 그리고 결국 허무하게 막을 내린 반동탁연합 이야기까지 숨가쁘게 살펴봤네요. 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교훈은 역시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내부의 단결과 신뢰 없이는 큰일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이 실패가 결국 각저도생의 시대, 즉 군웅할거 시대를 열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백사일가를 죽이면서 차라리 내가 천하를 저버릴지언정 이라고 했던 조조. 과연 그 행동은 난세를 헤쳐나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권력을 향한 비정한 야심이었을까요? 대의명분이 과연 그런 수단까지 정당화할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